200만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현지 시장을 사진으로 표현해줘 라고 했더니 이러한 사진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사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왕관을 쓰고 개미를 가장한 왕이죠. 그래서 코스피를 밟고 올라서는 왕 위에 올라섰다라는 이러한 사진을 챗GPT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 SK하이닉스가 무려 12%나 올라가면서 저러한 사진을 챗GPT가 보여준 것이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래는 오늘 휴방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죠. 주식시장이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벅차고 즐거운데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시장 보는 맛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깜짝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깜짝 이벤트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어린이날 휴일에도 우리는 다음날 시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라던가 중요한 영상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800개 이상 돌파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귀찮으시더라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준 데에 있어 당연히 이유는 존재했죠.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4월 수출입 동향이 역대 최대치로 발표가 되면서 이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반도체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던 하루였죠. 그에 맞게끔 SK하이닉스 정말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주었어요. 무려 12% 코스피 시총 2위가 하루 만에 12%를 날아가는 모습 자체가 현재 시장 비정상이다. 말도 안 된다. 시총 1등 삼성전자는 오늘 5%나 올라갔는데 이게 무색할 만큼 12%라는 수치는 정말 대단한 수치였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12% 날라갔고요. SK 본주 또한 어땠어요?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앞에 SK만 붙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등등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죠. 특히나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5% 상승해도 웃을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요? SK하이닉스는 12% 날아갔거든요. 당연히 그 이유에는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노조 리스크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크게 현재 시장에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삼성전자 노조는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 또한 삼성전자에게는 악재다. 이걸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12%나 급등한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5% 올라간 것 또한 훌륭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고 반대로 노조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아쉬움을 삼키는 하루가 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5%나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입니다. 즉 역사적 신고가라는 소리예요. 23만 2,500원까지 급등한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고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만 당장 이 노조 리스크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있어 SK만 날아가고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는 발목을 잡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보다는 오늘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그러한 악재 속에도 5% 올라갔다라는 것.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확히 오늘 5%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노조가 열흘 동안 2,500명의 탈퇴러시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오는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황 속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노조를 탈퇴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죠. 뉴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었던 탈퇴 신청은 이달 2일까지 최근 10일간 2,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다. 단 3일 만에 1,300명 이상이 급감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쪽 너네 부서만 잘했어? 우리 부서도 잘했어. 그런데 왜 반도체 쪽으로만 계속 혜택을 챙겨주는 거야 하면서
다른 부서 쪽에서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또 한번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노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탈테러시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작용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노조들이 탈퇴를 하게 되면 오는 21일까지 해가지고 어라 이거 총파업 들어갈 수 있으려나? 결국에는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은 예고했던 총파업이 18일도 안 가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러한 기대감,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SK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만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던 뭐가 중요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잘 가야지 누가 잘 가요? 코스닥이 잘 갑니다. 코스닥이 잘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또한 올라갈 수 있고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어떠한 테마에 들어가 있냐 이것이 그 뒤에 고민할 문제인 것이고 어찌됐건 우리나라 지수가 잘 간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과 같이 외인들의 수급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삼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못 올라가고 있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어차피 해결이 될 노조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삼성전자는 악재를 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뉴스도 다 보실 거고 저보다 오히려 더 깊게 뉴스를 다루시는 채널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차트만 한번 놓고 보자고요.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제가 보는 것은 삼성전자의 KRX 차트입니다. 그런데 통합시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앞서 가장 최근에 25만원까지 올라갔다 왔던 이때 당시에 캔들이 장난질이었다, 주문 실수였다 등등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 떠나서예요. 다 떠나서 주문 실수 나올 수야 있죠.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의도적으로 만든 캔들이라고 저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소 25만원까지는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한미반도체를 앞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또한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요? 통합시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난질이 빈번하게 출현을 했어요. 그런 뒤에도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만 보고 삼성전자가 25만원까지 갈 거라는 거 어떻게 알고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역사적 신고가 차트라는 것은 말이 다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 뜻이기 때문에 최소가 25만원이고 그 뒤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뭐 32만원 간다 50만원 간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통합시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KRX 차트 보시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한미반도체 통합시세 차트로만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앞서 이렇게 두 차례나 음봉 고점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추세 타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왜? 친구놈은 오늘 12% 올라갔는데 코스피 1등이라는 대장이라는 놈은 왜 5%밖에 못 올라갔을까?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으실까봐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다뤄보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야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바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그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차트 오늘 코스피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스닥이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25K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마의 25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시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이후부터 해서는 미국 시장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체크하셔야 돼요? 금요일 기준으로 안착한 25,000포인트, 즉 25K를 나스닥이 지켜주었는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또한 어떠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7천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기대했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휴가 끝난 뒤에 7천 직전에 혹은 7천 찍자마자 바로 음봉으로 쏟아내는 이러한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나스닥 25K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을 안착했다라는 것.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 지켜주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 잘 가야죠. 그래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 다 같이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전 세계 1등 주식시장인 미국 증시가 괜찮아야 된다. 미국 증시가 괜찮으니 코스피 또한 괜찮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 호황기다라고 불릴 만한 이러한 폭등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인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말 다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2% 올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 2배를 올립니다. 오늘 무려 시가만 2%대에 출발을 해서 고점까지 윗꼬리 없이 종가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6,936포인트 안착 진행하며 내일 모레 열리는 수요일 시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7,000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로 안착해서 마감을 할 것인지, 혹은 저항 맞고 떨어질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오는 동안 나는 비중 실는 매매를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업사이클 채널 구독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한 비중 실을 만한 타점 오게 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앞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느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1차 매수 들어가, 2차 매수는요 고점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2차 매수 들어갔어요. 3차 매수는요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양봉, 이때 3차 매수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차 매수 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몇 프로 수익 보고 있고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는지. 2차 매수 하셨던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1차 매수 하셨던 분들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미 수익 실현하고 금융치료 제대로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최근 들어 내가 업사이클 채널을 알게 됐거나 혹은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해서 구독 잘 하고 계시게 되면 우리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비중 실어야 될 타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끈한 댓글 기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 또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완전 원웨이 상승장이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오늘만 무려 5%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 안착까지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7,000을 돌파하니마니 하고 있는 상황 속 과연 이 원웨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스피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안 좋은 악재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입니다. 결국에는 나스닥 선물, S&P 500, 다우존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줘야 됩니다. 얘네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조정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또한 그에 발맞춰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가 있든 없든 오늘 5%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증시가 묻지마 상승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2% 올라가는 반면에 삼성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다. 역사적 신고가는 말 그대로 주무르는 대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는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증시를 흔들 만한 이슈거리를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현재 악재가 터지고 증시가 흔들리면은 이것 때문에 가장 클 것이다. 당연히 미국이란 전쟁입니다. 이 미국이란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 두 국가가 완전한 종전을 맺질 않았거든요.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결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미국과 이란 서로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전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은 피해보상금을 주게 되는 순간부터 해서 미국이 어떻게 돼요? 패전국으로 전락합니다. 이 패전국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미국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국가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전쟁에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게 되면은 승자와 패자를 누가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당연히 깽값 물어주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깽값 물어주는 사람. 우리 A와 B가 싸운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깽값을 많이 물어주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게 전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를 흔들 만한 악재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미-이란 전쟁이 가장 크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악재거리냐? 당연히 호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잠시 뒤에도 말씀드릴 이 4번 AI 반도체 거품론에 있어 엔비디아가 중심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엔비디아의 고객사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엔비디아 실적이 뭐 하나라도 까딱 잘못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서는 현재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이 증시 상승을 다시 한번 시장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 또한 있다 이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2번과 4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AI 반도체 거품론이 동시에 터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셔야 돼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잘 나올 것이고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와준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랠리는 더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실적 발표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 거품론에 대해 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떨 거다? 좋을 거다. 심지어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실적 발표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이제 남은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괜찮게 나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또다시 시장은 서서히 거품이 꺼질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5월부터 해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케빈 허쉬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케빈 허쉬가 이제 임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 케빈 허쉬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취임 후 첫 FOMC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 거기에 있어 시장은 다시 한번 각종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불안, 기대가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빈 허쉬가 뭐 매파적이니 비둘기파적이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니 말 것이니 등등 다양한 리포트가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요? 파월이 아니거든요.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주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무역 갈등이 손꼽혀요. 우리 앞서 증시를 크게 흔들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가 있었나요? 바로 미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거기에 있어 트럼프 관세가 한몫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나요? 관세 전쟁이라고 불렀죠. 전 세계 너도 나도 다 미국에 대항하는 관세를 내놨다가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었고 거기에 있어 정말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3,000포인트 당시였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해주면서 고점 매물대에서 놀기만 했었습니다.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줬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관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계속 롤러코스터만 태웠던 그러한 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당장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가 우선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없다지만은 이것이 A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마지막 E라는 악재가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곧 미국 증시를 흔들 만한 이슈인데 이 미국 증시 이슈를 우리가 뭐하러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 1등 주식시장인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 만한 이슈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환율 보시게 되면 아직까진 너무나도 높아요. 물론 전쟁이 터지고 나서 1520원을 훨씬 상회했던 모습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1470원 또한 아직까지는 전쟁 이전에는
고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러한 자리예요. 지금 완전한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480원대에서 70원대 매물대를 쌓아주고 있는 상황 속 여기에서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고지고대로 돌파, 지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율 또한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고 1470원 아래로만 떨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또 매수가 들어와요. 즉 사들인다는 소리죠. 올라가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강한 음봉이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과 이란 전쟁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불씨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또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보시기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침마다 장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게시글도 꾸준히 챙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부총재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을 했다라는 소리죠.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동결만 외치던 이 상황 속 뭔 뜬구름 잡는 소린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환율이 저렇게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 인상 발언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악재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대비할 수 있게 미리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발언을 해주었다라는 것, 고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시장이 예상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정말 큰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하게끔 부총재가 미리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연내 2차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로 오늘 시장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크게 악재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꺾기에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라? 이러면 환율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외인들 자본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외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러한 악재성 멘트에도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현지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관점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코스피가 언제 올라갈 것 같고 언제 조정이 나올 거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보고 있냐? 관점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팔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현재 종목들이 내려온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분위기 어때요? 종목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떨어지기만 해봐라 몰빵 받겠다.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악어떼가 득실득실한 상황이다. 받아먹을 준비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내려온다면 싼값에 더 매수할 생각, 더 고맙다, 땡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당장 시장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만 날아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증시 날아가, 일본 날아가, 우리나라 날아가, 전 세계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돈들이 각 국가마다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는 물량을 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너무 아까운 생각이다. 미증시가 흔들리고 조정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정말 큰 공포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 증시가 왜 미국 증시예요? 이러한 공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나 매수기회였어요. 매수기회. 우리 당장 이번 코스피만 보더라도 어떠한 분위기였습니까? 하이먼 민스키 차트 가지고 와서 코스피 지금부터 해서 똑같은 차트 만들면서 떨어질 거다 하면서 거품 이론 얘기 많이 나왔었죠. 지금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코스피가 먼 미래로 보게 되면
거품 이론 차트는 갖다 붙이지도 못할 만큼 전혀 다른 차트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당장 머리 꼭대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먼 미래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과연 머리 꼭대기일까요? 오히려 배꼽일 수도 있고요.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발목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또 한번 기대할 만한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식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증권주들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죠. 바로 이러한 소식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원래 기존에는 그러면 외인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못했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복잡했어요. 할 수는 있었지만 정말 복잡했다.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각종 서류 제출해야 돼, 계좌 만들어야 돼 등등 하면서 정말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된 거는 해외 증권거래 앱에서, 즉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뭐 나무증권, 키움증권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해외 증권 앱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지금 현재 조만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 폭발을 하겠죠. 거래대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뭐가 들어온다?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환율 안정화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뭔가요? 외인들의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에 어찌됐건 호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타로 들어오든 장기 투자로 들어오든 결국에는 장기 투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큰 호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호재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하나 둘씩 뭔가 제도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제도권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대형주들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대형주들이 투자 경고가 비일비재하게 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불장만 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예요? 대장주를 사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SK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죠. 심지어 투자 주의도 많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겠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 이거는 무슨 말이다? 이참에 상한가, 하한가까지 제도를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끔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까지 나온 반면에 거래대금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간다. 상한가도 쉽게 간다라는 소리예요. 하한가도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악재가 떨어지면. 이참에 이렇게 되면은 상한가, 하한가도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엄연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지금 이것저것 다 손을 보고 있는 와중에 상한가, 하한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야,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만든 이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건들게 되면은 이거는 투자자 보호를 하지 말라는 거냐? 왜 욕먹을 짓거리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분위기가 언제 형성이 됐었냐면요. 앞서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상한가가 15%였어요. 하한가는요. 15%였습니다. 근데 2015년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30%씩 바뀐 거예요. 지금도 현재 바뀐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에서 30%로 올리니까 얘네들 이거 세금 더 뜯어먹으려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상한가, 하한가 이것을 만들어다 놓고선 이것을 왜 건들고 있냐 라는 이러한 똑같은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도 형성이 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2% 올라가고 투자 주의가 걸리고 투자 경고가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1995년부터였습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6%, 8%,
12%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98년 12월에 15%까지 안착을 했어요. 그런 뒤에 정말 먼 미래지만 2015년 6월이나 돼서야 3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현행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 이 30%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VI도 손봐야겠죠. 변동성 완화 장치. 이것 또한 손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24시간 거래를 하니마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 이거 왜 못 바꿔? 아마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래 하단에 댓글들 많이 남겨주실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이거는 엄연히 제 생각이고 제 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 또한 계속 생각을 해 나아가야겠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바뀔까? 코스피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가야 된다. 그러한 것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채널 어디다? 우리 업사이클 채널. 오늘 영상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밤늦게 올라가면서 제가 야근하면서 깜짝 이벤트 영상으로 올려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이 재미없으면은 이러한 것 생각도 못하겠죠. 재밌으니까 우리도 재밌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가볍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즉 코스피가 7,000포인트, 8,000포인트 찍고 떨어지니 그때부터 폭락장이니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즐기시면 됩니다. 내가 비중을 아직 못 태웠다. 지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 올라오는 종목들 있으면 단타 치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 짧게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셔야겠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다가는 이 불장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을 때 즐겨야 돼요. 우리 업사이클 채널은요. 지금 현재 단타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내일 영상에서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짧게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타 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 방은요. 매수가와 종목명까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같이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올라오는 종목으로 인해서 23%, 75% 등등 큰 수익을 우리는 바랄 필요가 없어요. 딱 3% 내지 5%만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 버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자료들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아직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입장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정보방이고요. 어린이날 휴무일에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겠죠. 장중에 시황정리뿐만 아니라 매매기법 공개 단타 추천주까지 공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가 번호 띄워드렸어요. 문자로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깜짝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 매일같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내일 쉬는 겸 결국에는 오늘 새벽 내내 미국 시장까지 볼 생각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선물도 계속해서 체크해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연휴에도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라오는 건 꼭 읽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족하던데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